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들 주무셨어요? 네, 더워서 자기도 힘들죠? 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자, 오늘은 취소부터 볼 차례죠. 자, 교재 보시면 179쪽이죠? 79쪽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79쪽. 네, 그냥 79쪽. 예. 시작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면. 자, 8번 문제, 8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해 보시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기억은 틀렸죠? 예, 원칙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불공정 행위라도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절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죠. 안 되고 니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착오할 때 강조했던 판례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죠. 따라서 불법 행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디귿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역시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이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됐어도 상대방이 다시 착오 취소했다라는 판례였는데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이게 인정되면 뭘 안 해도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리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미 뭐 했어요? 적법하게 추인. 그럼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었죠.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앞부분은 맞는데 뒤가 틀렸죠. 적법하게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임을 알고 하는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뒷부분은 뭘 말하냐면 이미 취소했다면 그건 이제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취소행위 추인이란 말은 나올 수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하는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 추인 볼 때 추인은 뭐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무권대리에서 추인이 있었고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죠. 그리고 취소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추인인데 그 무권대리의 추인 대상이 뭐였어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유효예요? 유동적 유효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봤던 거 기억나죠? 예, 뭐예요? 뭘 대상으로 해요? 무권대리 대상은 유동적 무효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어떻게 바뀌어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게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이 추인이고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유동적 무효가 대상이에요? 확정적 무효가 대상이에요? 이미 무효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무효 사유가 소멸한 다음에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예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죠?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취소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는 것을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하죠. 그럼 취소행위의 추인의 대상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유효예요? 확정적 유효예요? 유동적 유효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효력이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 불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러면 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해요. 유동적으로 유효한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피해본 것도 없고 나 취소 안 해 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가 뭘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추인인데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를 이 사람이 이미 취소를 했어요. 이미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럼 취소를 하게 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인 걸 알고 하는 추인, 무슨 추인을 할 수 있다고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미 취소해버린 다음에 취소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이미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지 유동적 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취소해버렸다면 더 이상 취소행위의 추인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추인만 가능하다고요? 무효행위의 추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추인했다. 취소 후에 추인했다면 그 추인은 취소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취소한 다음에 취소행위 추인은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추인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행위죠.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볼게요. 리을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취소를 했대요.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무슨 추인은 가능하다고요? 무효행위 추인. 근데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한 다음에 추인하면 이건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미음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빨리 읽으면 맞는 것 같죠?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죠. 추인. 그러니까 취소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취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추인이 되려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 9번 취소에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돼야지 내가 소유권은 계속 가질 테니까 너는 취소권만 가져. 이런 거 안 된다고 했고 니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표 있죠. 디귿 법률행위 일부 무효와 달리 일부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 일부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있죠.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137조 규정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럼 그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툼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일부 취소가 인정된다. 우리 뭐 할 때 많이 봤죠? 휴게소 판례 할 때. 그렇죠? 휴게소 판례 때.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에 16배 증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리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추인하여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금 취소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러면 추인은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인은 임의 추인, 법정 추인 봤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임의 추인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는 거죠.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였냐면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대리인, 승계인. 이게 취소권자인데 얘네들이 추인도 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요건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요건에 뭐가 있었냐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돼서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자주 나왔던 게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기망 중에 추인을 했다면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인을 해야지 임의 추인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추인하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추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인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법정 추인이죠. 그래서 법정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추인이라는 건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법정 추인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6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이, 청, 경, 담, 양, 강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는 뭐였냐면 이는 이행, 청은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강은 강제 집행.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취소권 인식했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임의 추인은 취소권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법정 추인은 그런 거 없어요. 취소 원인만 소멸했다면 이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추인으로 간주되는 제도인데 근데 이 중에 특히 2가지를 조심하시라고 했죠. 청구와 양도.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누가 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해야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될 수 없죠. 2가지 자주 출제되니까 좀 보시고요. 문제를 계속 보죠.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법률행위 취소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흥분했어요. 이제 1번 보죠.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 얘네들만 돼요. 얘네들이 한정하고 2번. 채무자가 사기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조심하실 점 뭐야?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가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면 법정 추인이겠죠? 근데 이 법정 추인 될 수 없는 게 사기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요. 3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자, 지금 여기서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무슨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그럼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출소기간인지를 묻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은 딱 어디서만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고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출소기간이고 나머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5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직권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해야 되고요. 11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1번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무효죠. 2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강박에 의하여 12년 전에 한 증여. 이거 유동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이건 뭐 때문에? 12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취소권자 법률행위는 다 유동적 행위죠. 3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유동적이고요. 4번 불공정 법률행위. 확정적이죠. 답은 4번이고 5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이건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할부거래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러면 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해요? 정지 조건으로 해요? 정지. 대금을 완납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 한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해제 조건이라고 틀리긴 했어요. 정지 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대금을 완납할지 안 할지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1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추인은 취소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렇죠. 3번 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강박 중에 추인하였다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서 조심하실 말은 뭐예요? 강박 중에.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4번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5번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13번.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고 왜 아니에요? 미성년자였죠.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고 했죠. 기억. 그렇고 니은.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착오를 알았대요.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그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추인에 해당되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디귿. 사기 사실을 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았다. 강제 집행이죠. 그럼 법정 추인에 해당되고요. 리을. 사기 사실을 한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에게 채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담보의 설정이죠.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미음.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한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누가 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청구나 양도가 나오면 항상 누가 했는지를 보시라고 했고, 그렇죠.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될 수 없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되겠고요. 14번. 취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취소권자는 똑같은 문제니까 지워버리세요. 예. 10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예. 몰랐다면 안 풀어오신 거죠. 동일 문제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편집이 되면서. 자, 그럼 75쪽에 보세요. 75쪽. 기출문제 아직 안 봤잖아요. 75쪽에 3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3년이면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해야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10년이면 언제부터 10년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취소의 사유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말해요. 그럼 이걸 맞는 걸로 하려면 3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자,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 나왔죠. 제한 능력자는 받은 걸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생활비 문제 있었어요. 생활비로 쓴 건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현존 이익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누가 한다고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틀렸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일단 추인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후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죠. 그리고 누가 이행 청구했어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죠. 그럼 법정 추인이 됩니다. 답은 5번이고 4번 보죠.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이건 우리가 이론 강의하면서도 이거 계속 들었던 사례잖아요.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 또는 을,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랑 법정 대리인, 갑, 을이고요. 상대방은 조심하시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어요? 병. 정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지 현재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5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번 보면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갑이 누구예요? 갑이 을을 기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에요. 지금 이 갑이 을을 기망했다. 얘가 얘를 기망해. 이게 사기당한 애가 누구예요? 을이 그러면 취소권자고 이 갑이 상대방인 거죠.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 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방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해야 법정 추인이에요? 취소권자.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누가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양도한 거죠. 취소권자가 아니니까 추인될 수 없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그럼 이건 지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서류를 줬다. 계약을 이행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부수적 요건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그럼 취소 원인이 있어요? 소멸한 거예요? 소멸했고 이의 없이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대금 지급했다. 계약을 이행한 거죠. 그러면 이게 법정 추인이 되죠. 답은 4번이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사실 4번 지문이 없으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식 문제라는 건 가장 근접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5번이 이제 유혹하는 지문으로 나온 건데 누가 양도했어요?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죠. 근데 그건 법정 추인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 없어요?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권리잖아요. 그럼 얘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추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법정 추인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양도하는 걸 말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건 계약의 취소가 전제죠. 그래서 지문에서도 뭐라고 되냐면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취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이건 법정 추인될 수 없다. 5번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게 이제 2억짜리인데 1억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얘가 이제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얘가 이제 상대방이고. 그러면 이 갑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 아직 취소를 안 했으니까 대금 채권이 있는 상태겠죠? 근데 얘가 취소는 안 하고 이걸 병한테 넘겨버렸어요.
갑이 병한테 야, 내가 을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원 받을 돈이 있거든. 그 채권을 넘길게.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맞히셔야지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갑이 을한테 사기당해서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법정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법정 추인이에요. 지금 이 매매대금 채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권리죠. 이 대금 채권은 취소를 안 해야 생기는 거예요? 취소를 해야 생기는 거예요? 안 해야지 매매대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권리를 넘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 있죠. 이번엔 반대로 제가 사기당해서 건물을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비싸게 건물을 사기당해 샀으면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 안 하고 제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취소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고 그 권리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면 그건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건물을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은 지금 지급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사기 쳤다고요? 갑이. 그럼 을이 지금 취소권자잖아요. 그럼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하면 뭘 돌려받을까요? 계약금을 돌려받겠죠. 근데 이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취소권자가 야, 나 얘랑 사기당해서 계약해서 이 계약금 돌려받을 거거든. 그 계약금 반환 채권을 너에게 넘길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취소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양도란 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양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혹해서 꼬드기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다 보셨고 조건 기한을 보죠. 법률행위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의를 볼 때 핵심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일단 조건이라는 건 법률행위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사실이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도 돼요?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조건의 개념에서요.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말 쓰면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효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첫 시간에 특별 성립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볼 때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는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럼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불렀고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입증 책임 봤었는데 정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정지 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져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져요? 다투려는 자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안 주고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붙였다는 건 법률행위 효력을 쉽게 하려고 붙인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붙인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어렵게 만든 사람. 어렵게 만든 사람이면 효과 발생,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럼 다투는 자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 돼요?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은 권리 취득자가
취득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불성취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문이 옳은 지문이 돼버리면 누가 다 입증하는 거예요. 얘가 다투는 사람이 조건이 있다는 것도 입증하고 상대방의 불성취도 입증하고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 사람은 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어. 이것만 입증해내면 상대방이 받으려면 성취를 입증해야지 다투는 사람이 불성취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지 조건의 성취 여부 문제. 해제 조건은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어요? 약혼. 약혼 예물이 있었죠. 약혼 예물은 왜 준다고 했냐면 혼인을 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약혼 예물 증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요? 해제 조건하는 증여다라고 했죠. 해제 조건 소멸하고. 그리고 장래 사실에 되니까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죠. 그래서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기한이죠. 근데 확실한데 언제인지까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이고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사망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뭐예요? 갑이 사망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기본적으로 갑이 사망하면이니까 확실하죠. 사망하니까.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불확정기한. 그렇죠? 내년 설날이 되면 뭘 주겠다. 내년 설날이 되면 그건 뭐예요? 날짜가 정해져. 확정기한이고 내일 비가 오면 뭘 해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하니까 조건. 이런 식으로 나눴고 여기 이제 조건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그때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가장 조건이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라 가짜 조건들. 대표적으로 법정 조건. 법이 정하는 조건은 진정한 조건이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불법 조건이 있었죠. 조건인데 불법, 반사회성이 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단독행위. 그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 단독행위도 무효. 전부 다 같이 무효가 되고 또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뭐였냐면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있었죠. 그럼 기성조건은 뭐랑 결합될 때 무효가 돼요? 그렇죠? 기성조건과 해제조건이 결합한 무효죠. 기성조건이 플러스니까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해제조건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불능조건은 뭐랑 결합해야 무효가 돼요? 불능조건이 마이너스니까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가 와야죠. 플러스니까 뭐가 와야 돼? 정지조건. 우리 뭐 기해무, 불정무 이런 거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잖아요. 교재 한번 볼게요. 85쪽에 기출문제죠.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자, 기성조건 플러스고 정지조건도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하면 플러스.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조건이 나오면 거의 이 지문은 한 개 정도가 꼭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2번.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법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럼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전부 다 무효예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되죠.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자, 3번도 이제 조건부 권리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 조건부 권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대권 내지 희망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랑 기한부 권리는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때 보호가 소극적인 보호,
하고 적극적 보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보호는 뭐였냐면 침해 금지. 아직 확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침해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는 거고요. 침해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근데 적극적 보호는 그냥 건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있죠. 그럼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문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맞는 거였죠. 조건부 기한부 권리 자체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법 조문으로 나타내고 있고, 자 계속 볼게요. 3번 그 얘기고 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 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성취가 안 되면 이때는 효력이 소멸할 수 없다. 그럼 똑같은 말로 바꾸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정지 조건은 성취돼야 발생하는 거니까 같은 취지고요. 5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조건부 법률행위는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럼 항상 비교했던 게 뭐예요?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요. 소급효를 부여하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2번 조건기한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1번 할 수 있죠. 조건부 기한부 권리 얼마든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 2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 때는 시기가 아니라 종기죠. 종기.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때고 종기는 끝나는 때잖아요.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자, 불능 조건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죠.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전부 다 무효.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번은 옳은 지문이죠. 5번 판례 기억나세요? 예. 뭐 안 나셔도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였죠. 5번은 좀 이따가 기한할 때 좀 볼게요. 3번 계속 볼게요. 조건부행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단독행위라도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채무면제, 유증 이런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죠. 1번 그 얘기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 플러스고 불성취면 마이너스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였죠. 전부 다 무효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된다. 틀리고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4번 맞죠?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이면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절대 안 되는 건 뭐였냐면 기한은 절대 안 되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 물어본 거죠. 정지 조건인지 아닌지는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조건이 있다는 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그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정지조건부 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계약이다. 정지조건 플러스고 이미 성취됐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조건 없는 유효한 계약이고요. 2번.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란 효과 발생을 원하는 자여 다투는 자야.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죠. 3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동기고요. 4번. 기한이익의 포기 효과는 소급효가 없다. 기한은 소급효가 없어요. 5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과 기한의 구별에 관한 우리 판례죠.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례가 이거예요. 합격하면. 그러면 합격하면이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합격하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이건 조건부 행위로 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합격하면 내가 너에게 1억 원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판례가 요 합격하면과 1억 원 줄게의 관계를 살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합격하면이라는 것이 진정한 조건이라면 얘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지금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갑의 채무가 남는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원래 갑이 을한테 1억 원 갚을 돈이 있어요. 원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야, 내 돈 언제 줄 거야? 이랬더니 갑이 너 합격하면 그때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제시한 부관이 발생하지 않아도 갑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 제시한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갑의 채무가 그대로 남느냐 없어지느냐인데, 그러니까 조건이라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조건이라면 떨어지면 안 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조건이고요.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 같이 봤던 판례가 뭐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그럼 제3자에게 임대되면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이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임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조건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제3자에게 임대되면이라는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즉 임대가 안 됐을 때 갑의 채무가 남느냐 없어지냐로 따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발생이 안 되면 제3자에게 임대가 안 되면 갑의 보증금 채무는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이건 조건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면 보증금 빼줘야죠? 그럼 언제 기한이 도래합니까? 제3자에게 임대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 도래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건물이 화재로 다 소실되었어요. 그럼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한대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임대가 된 거고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져도 역시 뭐로 보냐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럼 불타버리면 보증금 언제 빼주라고요? 불탔을 때. 그때 기한 도래니까. 다시 볼게요. 86쪽에 1번에 5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 이건 조건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조건부 행위로 봐야 한다. 틀렸고. 자, 아까 좀 이따 보신다고 했던 거 봐요. 85쪽에 한 장 앞에 2번에 5번 지문이에요. 2번에 5번 지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져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판례죠. 자, 86쪽에 2번 계속 보실게요. 조건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계 의사 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상계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러면 똑같이 취소의 의사 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취소의 의사 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에? 틀리죠. 취소는 뭐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죠. 우리 무권대리 할 때도 추인 있었잖아요. 추인할 때, 본인이 추인할 때 조건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라고 했고 2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맞죠? 조건이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건 뭐라고요? 기한. 그죠? 그만 좀 물어봐라. 그죠? 예. 그래도 막 틀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죠? 조건은 특약으로 부여하는데 기한은 절대 안 돼요.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려있을지라도 유효하다. 여기서 조건이요.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려있는 조건. 이런 조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불렀죠. 순수 수의 조건.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의사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집 사주지. 내 마음이 내키면 돈 빌려주지. 이런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고 4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전부 무효죠. 5번.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틀렸죠? 확정 전에도 얼마든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고요. 2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맞고요. 3번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단독 행위는 가능하다고 했죠. 4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틀렸죠. 성취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정지조건이 있다는 건 다투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죠. 자, 오른쪽에 4번.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기억. 불능조건, 정지조건이래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고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조건 없는 행위 유효. 맞고요. 니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유효죠. 니은 틀렸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고 기성조건이 해지조건이면 무효가 되겠죠. 3. 디귿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고 했고 4번 리을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해제 조건이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게 약혼 예물이고요. 그다음 미음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정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보시라고 했어요?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성립의 여부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는 효력의 소멸의 문제지 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5번
조건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2번. 제작물 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작물을 공급하면서 합격하면 보수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순수 수의 조건이냐?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건 뭐 조건도 아니다. 이건 제작물을 공급하면 보수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조건도 아닌데 만약 이것을 조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합격을 정해요. 합격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순수 수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은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순수 수의 조건이면 무효겠지만 이건 순수 수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 농지를 매수한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취득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농취증은 농지 매매에 있어서 효력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이 틀렸고 4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그렇고요. 5번.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일까요? 다투려는 사람일까요? 다투려는 사람이겠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조건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다투려는 사람이 조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인데 좀 쉬었다 볼게요.